네. 그러면은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 석박 통합과정 재학 중인 김지민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1장 인간과 사회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이 1장은 일종의 도입부와 같은 장이 되겠고요. 네, 저자는 네, 이제 인간이 처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네, 이 장을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은 늘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왔죠. 네, 이전 투구를 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욕구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이 재물을 통해서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부적합성을 제거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인간의 부적합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인간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존재이고 타인의 욕구가 자신의 욕구와 충돌을 하더라도 타인을 고려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이 사회 집단으로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단 간의 갈등은 인류에게 영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 갈등, 정치 이념 갈등, 국가 간 갈등,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를 하죠. 저자는 이 사회적 선의지가 결코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며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그 구조적으로 완전한 조화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간의 갈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규모 있는 사회 집단에는 일정한 강제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령 평소에는 잠재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 강제력이 은폐되어 있을지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발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낭만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민주적인 방법이야말로 강제적 요인에 대한 윤리적 요인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적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강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수결 원칙은 결국 다수가 가지는 힘의 논리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수파가 다수파에 복종하는 이유는 오직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강제력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자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정신력과 상상력이 많은 한계와 제약을 받으면서 타인의 필요나 욕구, 고통 등에 온전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강제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이런 강제력, 이런 힘이 동시에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은 강제력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쪽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문학 등의 장치를 통해서 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들은 이 강제력에 복종하여 양심을 벗어난 일들도 수행하게 되며 오늘날의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제력이 경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역사를 돌아볼 때 권력은 자기 파괴적 성질을 띄어왔습니다. 예컨대 국가의 사회적 안녕을 위한 강제력이 오히려 국민의 애국심을 약화시키는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한 사회 내 올바른 강제력 사용이 집단들 간의 갈등을 격화하는 딜레마도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집단에 대한 충성이 그 집단 밖에서 볼 때는 집단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현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연 단순히 평화를 외치면 될까요? 그런 저자는 이제 평화 역시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이것도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제력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오로지 의존하는 것은 어떨까요? 강제력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이상주의적 평화론은 허황된 공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강제력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은 모든 강제력이 통제될 만큼 사회가 충분히 현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와 미래의 평화는 어떤 단 하나의 사회 전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의 저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현실적 이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강제가 없이 완전한 평화와 정의로 충만한 사회로 꿈꿀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목표로서는 충분한 정의는 이때
그 공동 작업이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강제력이 충분히 비폭력적인 사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 및 총평입니다. 개개인의 윤리적 역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집단 수준에서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영구적입니다. 이런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는 강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강제력의 작동에 있어서도 다수 혹은 기득권의 힘의 논리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현실적인 목표는 강제력은 이때 이를 최소화한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저의 간단한 총평은 개인의 도덕성, 또 완전 이해관계 조화가 불가능한 사회의 구조, 그리고 집단 윤리의 부족을 잘 연결해서 어거스틴의 인간론을 사회 윤리학에 잘 담아내는 그런 도입부적인 챕터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윤리가 집단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 개인 역시 완전한 도덕적 존재가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책은 이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지만 비도덕적 인간과 더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